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반기 나의 행운과 기회,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꾸준히 준비해 오던 어떤 일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종료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준비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한테 온다고 하거든요. 일단 하반기에 여러분이 이루도록 정해진 일은 뭐냐? 올 하반기 여러분의 최종 과업, A펜타에 3펜타에 9펜타가 나왔는데 다 펜타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는 것, 내가 결과치를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몰입하고 집중해서 해오던 어떤 것이 공동으로 작업되고 있었던지 아니면 여러 분야에 나눠져 있던 거를 여러분이 취합을 했던지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던 것에서 드디어 이제 분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온갖 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이제는 업무를 분업화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이 프로토콜이 딱 생긴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일은 이제 가만히 둬도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몰입해오고 했던 일에서 다른 미래를 보게 된다.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찾게 된다. 어떠한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근데 그 방향이 내가 흥미를 가진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반을 잘 닦았다.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해오시던 대로 하시면 완성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종 과업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구축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성을 보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고자 했던 것, 여러분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고부가가치의 일을 여러분이 온전히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잡일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도 내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이 도맡아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는 잡일은 알아서 처리가 되는 어떤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루도록 정해진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 것에 있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은 뭐냐? 10컵의 휠 오브 포춘의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기반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근데 가정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내 가정이 없더라도 내가 가족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일 수 있고, 이 10컵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아니면 뭐 가정이 아니라고 하면 내 안에서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는 어떠한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계속 힘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계속 바뀌고 전환되고 혼란스럽고 어쩔 때는 빠르게 어쩔 때는 지지부진하게 상황이 전환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몰입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지표가 되어준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았잖아요. 내가 뭔가 맨날 같은 일을 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회사를 다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뭐 프로젝트도 매번 달라지고 해서 내가 항상 하던 일인데도 뭔가 방향성을 잃고 헤맬 때에도 언제나 나의 근간이 되어주고 나의 에너지를 지탱해주던 것은 나의 가족, 나의 안정, 나의 평화, 나의 어떤 내면의 따뜻함,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를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그런 기억이나 교육, 그러한 것. 그리고 이 스타카드는 17번 카드예요. 그래서 수비학적으로는 8번 카드인데 지금 여러분 올해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이 이뤄야 되는 과업으로 이제 메인 카드로 A 펜타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하고 나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상황이 변하고 돌고 도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나의 어떤 희망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고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역시 내 가족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나를 선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것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견딜 수 있게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힘의 원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데스의 헐밋에 지금 체리어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뭔가 어떠한 일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일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대비하려고 내가 항상 답을 구하는 것에 몰두해 있었어. 내가 항상 이 A 펜타클의 상황,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내 일을 바쁘게 해내는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 이 상황이 끝나야, 이 상황이 종료돼야, 이 상황이 정리돼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희망과 나의 미래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뭐 잡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메인으로 올라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계속 노렸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일벌처럼 일만 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메인으로 치고 나갈 어떠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일벌처럼 일을 하던 상황이 끝을 맞이해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의 승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진급 시험이라든지 심사라든지 그런 게 있어. 여러분은 이제 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것에 여러분이 항상 대비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을 트레이닝 한 거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과업에서도 9 펜타, 구수의 카드가 나오고 운둔자도 9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존의 것을 두고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회, 그러한 기회를 잡으려고 내가 계속 답을 찾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이 종료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의 진정한 의미로 지금 이러한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것을 두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어떠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알아서 종료돼서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 타이밍에 벌어질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반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 삶에 있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포펜타의 또 데스의 매지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데스 카드가 2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고 이게 지금 죽음이 찾아와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뭔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모색하고 답을 찾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기회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어떤 무언가가 종료되는 이 상황이 무언가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돼요. 그리고 이 기회로 하여금 여러분이 유명세를 떨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유명해질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명예를 얻게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했다. 그러니까 뭐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 아니면은 뭐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을 위해 일을 했다. 이 일이 내가 하고는 있지만 온전한 내 일은 아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온전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여태 이제 다른 업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시기였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고유한 일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새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여러분한테 유명세와 명예를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펼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일로 거듭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뭔가 뭐 내가 회사를 다녀. 근데 이제 내가 내 거를 하려고 독립을 하려고 해. 뭐 이제는 뭐 내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 내가 회사를 다니다 이제는 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는 퇴사를 하고 내 거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 뭐 내가 스카웃을 받았다. 뭐 이직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바뀌어.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빛나는 사람이 돼서 내 것을 손에 쥐게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뤄가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 여러분한테 계속 뭔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트레이닝 했던 그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치로 여러분의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너 이럴 때 사업하면 야 요즘 자영업자들 완전 박살나는 거 알지? 너 그렇게 된다 하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계속 훈수를 두거나 여러분의 결심을 흔드는 사람, 여러분을 진짜 현혹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꿈꿨던 어떤 이러한 여러분의 이런 매지션처럼 만들어줄 이러한 일을 그냥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 내가 이제 마음을 잡았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어떤 감언이설에 내가 흔들려서 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한테 조언을 주는 사람, 여러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하고 친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외로 여러분의 이 계획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븐 소드는 도둑 카드예요.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것.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것. 그러니까 흡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의 상담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굉장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이 꿈꾸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긴 듣되 그냥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든. 여러분은 지금 그냥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이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이게 사업이면 사업, 창업이면 창업, 이직이면 이직.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
끝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가진 것. 그것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면. 그리고 지금 하던 대로 하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친근하거나 다정하거나 여러분과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한 주의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과도기를 겪는 것에 대한 조언의 카드가 외부적인 카드에서도 그렇고 내면의 카드에서도 나왔어요. 지금 The Age of Light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 훈련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동안 여러분이 꿈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트레이닝을 계속했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 성장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룰 타이밍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 충분히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타이밍이 여러분한테 드디어 도래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뉴 에이지. 이게 이제 시작된다.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고 이제 내가 꿈꾸던 세상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그리던 이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꿈꾸고 그리면서 여러분을 지탱해 오던 어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희망.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만드는 대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반기 조짐이 굉장히 괜찮네요. 여러분 지금 해오시던 대로 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이 준비했던 대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 여는 이 시대는 여러분의 것이 맞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그동안 트레이닝 해왔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반기 굉장히 괜찮네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반기 나의 행운과 기회,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되게 비밀스럽게 오래 무언가를 간직했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기까지 여러분한테는 많은 결단과 많은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행동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이것을 밖으로 드러낼 것에 있어서 용기를 갖는 것. 이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곱씹고 곱씹다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이 내보이게 되는,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어떤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이 드디어 이제 만천하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분이 그동안 간직하고만 있었던 것. 그것이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능력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여러분만의 필살기,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여러분의 능력.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마스터인 줄 모르지만 마스터급의 능력이 돼버린 여러분이 그동안 간직하던 것, 숨겨오던 것.
나만 알고 있던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반기에 풀어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러분한테 하반기에 이루도록 정해진 일, 여러분의 과업, 운명적으로 올 하반기에 여러분이 이루고 성취하도록 정해진 일. 킹 소드의 3컵의 휠 오브 포춘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쌓아왔던 어떤 것, 그것에 대한 결정,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 올곧고 더 이상 꺾이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그러한 결단을 내가 다짐했다. 근데 그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게 그냥 되게 속편하게 즐기는 어떤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졌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졌을지언정 여러분이 이것을 공개하기로 드러내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는 이 생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뭔가 되게 사부작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 뭐 맨날 저거 갖고 놀고 막 그러는데 뭐 저게 뭐라고 저거에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야? 막 이랬던 어떤 것일 수 있어.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능력치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게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면은 뭐 이런 프로 게이머 막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게임을 직업처럼 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시잖아요. 그 세계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직업군이니까 그렇게 보여졌던 일에서 여러분이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쟤는 애가 나이도 먹었는데 막 레고를 오지게 해. 쟤는 맨날 저렇게 애처럼 레고를 저렇게 만든다고. 맨날 레고물을 저렇게 끼고 있다고. 저 장난감 갖고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시간을 저기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저거 할 시간에 차라리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지. 막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여러분이 진짜 무슨 레고 본사 수석 디자이너 막 이런 걸로 이제 딱 입사가 돼가지고 뭐 그 회사를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쟤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딱 드러냄으로써 하면서 뭔가 딱 상황이 반전되는 어떠한 그런 느낌. 여러분의 상황이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그러한 느낌. 이게 지금 3컵은 3번 카드고 휠 오브 포춘은 10번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소 카드나 어떤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카드는 완성의 카드예요. 사실 9번 카드까지를 완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타로에서는 10번 카드를 완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부작 하는 게 이제 한 3 정도 레벨이었어.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오픈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사부작거리던 거 여러분의 능력치가 딱 드러나면서 이게 3레벨에서 갑자기 10레벨로 껑충 뛰어버리는 어떠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그러한 필살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드디어 드러난다. 이게 올 하반기에 여러분이 이뤄야 되는 과업, 여러분의 필살기를 드러낼 것. 이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여러분을 지켜주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타워 카드에 8컵에 킹 완즈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하는 작업을 우습게 보지만 그 상황이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으로 하여금 내가 드디어 행동하게 된다.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필살기를 공개함으로써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뀌는 상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휠 오브 포춘의 상황이 전환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지금은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만 내가 이거 오픈하는 순간 상황은 무조건 변한다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태 버텨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이 필살기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지. 내가 이거 되기만 해봐. 니네 내가 다 조진다 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한 자신감이 여러분한테 있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여태 버티고 그 에너지로 이 상황을 지탱해 왔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멘탈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 킹 소드가 굉장히 이성적인 왕이고 자기가 다 계획이 있는 왕이거든요. 이 왕은 대학의 왕이에요. 모든 걸 다 아는 왕이야.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왕이거든요.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은 성견지명을 가진 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에 이룰 과업으로 이렇게 킹 소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자태를 갖추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업을 이루는 이 일의 진정한 의미, 이것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의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시기를 좀 봤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드러낼까 말까 드러낼까 말까 드러낼까 말까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이 방향성을 보고 이 일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과업의 진정한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완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이미 완성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공개할 어떤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아마 이전에는 여러분이 뭔가 이것으로 하여금 생기는 어떤 반작용적인 면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썬카드는 이 타로 카드에서 굉장히 진짜 초긍정의 카드로 보는데, 사실 이게 좀 점성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태양은 길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따뜻하게 온 세상을 비추고 온 세상을 데우고 하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그 아래 있는 것들이 다 타 죽게 돼요. 그리고 햇빛이 강하게 들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지고, 햇빛이 더 넓게 비출수록 내가 보이고 싶지 않았던 면까지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완벽주의자여서 그러한 반작용까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원치 않아서 계속 타이밍을 봤던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드디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의 필살기를 드러낸다. 여러분이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반기의 진정한 의미, 그 자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뭔가 딱 드러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분의 능력치가 딱 드러나기만 하면 뭔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인가 봐요.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계속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필살기에 대해서, 그 결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이것을 이제는 드러내자 하고 결심을 크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결점을 갖고 있던 그것은 다 커버될 거예요. 원래 웨이트 덱에서는 아기가 하얀 말을 타고 있고 뒤에 이제 햇빛이 비치는데 해바라기가 높게 서 있어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서 아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결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커버를 받게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금 결심한 거, 뭔가를 드러내기로 결심한 거,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뭐 미룬다거나 내가 뭔가를 더 고려한다거나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은 이제 딱 공개를 하면 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템퍼런스, 킹컵, 여사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동안 감춰왔던, 계속 감추려고 했던, 그리고 어떤 이거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흔들리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드디어 균형을 잡게 된다. 그것도 아주 공정하게. 이 템퍼런스 카드는 14번 카드예요. 그래서 1하고 4를 더하면 숫자 5인데 타로 카드에서 5번 카드는 교환 카드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그냥 상대적으로 뭔가를 맞추는 어떤 그러한 시도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충분히 공정하고 명분이 있고 타당한 것으로 말미암은 변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이 되게 조금 겁을 내고 있기도 했어.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진정한 균형과 절제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이것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고 그랬다고 하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에게 안정과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뤄가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공개하기로 한 그 명분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 그 명분을 여러분의 미래에까지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명분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 일을 계속 이제 앞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에 이 명분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초심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분의 초심. 내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했다면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이거 공개하고 마음 편해지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한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다짐한 어떤 것, 그것에 대한 명분, 여러분의 초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킹소드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결심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이게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사활을 걸고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어떠한 결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어떠한 결심.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 명분과 그 다짐. 그 미래의 방향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것이 주의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템퍼런스 카드의 어떤 무의식적인 면에 교황의 이미지가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교황 카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하고 뭐 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삶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내가 마음 편해져서 초심을 잊을 수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야. 내 상황이 나아지거나 내가 편해졌다고 해서 내가 나태해지고 어떤 이런 나의 힘든 시간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결심하기까지의 어떤 그 힘들었던 과정, 이것을 결심하기까지 내가 바라봤던 미래, 그리고 드디어 내가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 나의 어떤 이러한 상황, 그 상황에서 안정에 안주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명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여러분 주의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지금 여러분의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The Crumbling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미지가 되게 타워 카드랑 비슷하죠. 근데 이 상세 카드 이 멘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은 무엇에 매달리고 있나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계속 망설이던 거, 내가 결정을 못하던 거, 내가 이런 다짐으로 하여금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 그것을 부서뜨리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지 못하게 막고 있던 어떠한 그것을 부셔버리고 이제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을 지탱해 오던 거, 내가 이거를 세상에 드러나면 정말 세상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거야 하는 어떠한 이런 어떤 위대한 변화, 이것을 이제 망설임 없이 드러내라. 더 이상 이것을 고민하지 말아라.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하고 망설이지 말아라 하는 외부적인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여러분 yes, just say yes. 여러분 무조건 그냥 yes를 외치래요. 그냥 여러분이 계속 지금 2번, 3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신중한 사람이고 이게 여러분한테 되게 중차대한 일이어서 여러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yes를 외쳐라. 이러한 내면의 조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뭔가 이것으로 하여금 계속 들볶였던 거야.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계속 이렇게 불안해 왔거든. 근데 이제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yes.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다짐했던 것,
이게 생각이든 어떤 여러분의 결과물이든 어떤 여러분의 프로젝트이든 뭐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인데 여러분의 필살기인데 여러분이 계속 숨기려고 했던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것을 드러내라. 그게 여러분의 과업이자 이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고 더 안정적이 될 거라는 그러한 리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불안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반기 나의 행운과 기회,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이 일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해 왔고,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떠안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다짐을 하신 것도 있고, 상황적으로도 이제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어떠한 그런 시기가 이제 여러분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떠안게 된 어떤 것을 여러분이 계속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 하반기에 여러분이 이루도록 정해진 일은 뭐냐, 여러분의 올 하반기 과업 무엇이냐. 퀸 펜타의 페이지 완즈에 지금 6 소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떠안게 됐어. 근데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놓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오래 갖고 있었고, 이제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안게는 됐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다. 이 문제가 점점 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니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내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많이 썩으셨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한테서 떼어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뤄감에 있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내가 세분화해서 진행해 보겠다. 이것을 내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나씩 해결해 보겠다. 이것을 내가 하나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너무 힘이 드니 이것을 나눠서 해결할 방법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칼같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되게 확고하고 칼같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의지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시달렸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래, 이제는 내가 해보는 거야. 어떤 이러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확신과 결단을 내렸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로 보여지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의 상표권 같은 거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원했던 거는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떠안게 됐어. 근데 그 상표권에 이미 걸려있는 계약들이 몇 개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계약금들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아니면 뭐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뭐 받고 있는 상황 해서 이거랑 관련된 어떤 그런 페이퍼워크 같은 거를 여러분이 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뭐 어떤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걸려있던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전히 여러분께 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가치가 있어. 그게 되게 좀 잘 나가는 디자인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것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여러분한테 드디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게 전에는 이제 이 시기에 전까지는 굉장히 애물단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래 이왕 이게 내게 됐으니까 나도 이걸로 돈을 벌어보자. 나도 이걸로 내 사업을 해보자. 나도 이걸로 내 프로젝트를 해보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그러한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것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쥐치닥거리를 여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된 그러한 느낌으로 저한테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지금 템퍼런스의 저지먼트 역방향의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나한테 들어온 어떤 것, 기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내가 현실화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현실과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현실에서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막았던 어떤 것, 나한테 방해가 됐던 어떤 것, 내가 이것을 일로 진행함에 있어서 나의 어떤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 같았던 어떤 것, 그것과 드디어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더 이상 허상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어떤 것이 아닌 현실의 계약이나 아니면 계약에 준하는 것이나 어쩌면 이게 정말 뭐 여러분 사랑이랑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이게 러버스 카드가 나오니까 어떤 팀워크나 이런 것으로 하여금 발현되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뭐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뭔가 디자인을 받은 거야. 그것에 대한 계약이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용권을 갖게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야 네가 그 사람 거를 어떻게 써? 야 그 디자인 그거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쓰려면 사용료도 엄청 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야 그 파트너스랑 그거 다 협의해야 돼. 그 디자인랑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뭐 그거 다 걔네 파트너스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게 내가 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되게 안 될 일처럼 되게 뜬구름 잡는 일처럼 현실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었는데 내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제하고 절충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것. 여러분이 탐탁치 않아 했지만 뭔가 되게 가치 있는 어떤 건 여러분이 가진 어떤 가치 있는 거. 근데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시킴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절제하고 절충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진행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만 있던 것에서 이제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 여러분 하반기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일로 하여금 여러분 삶에 있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치열해지고 굉장히 바빠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놔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들 거야. 이게 마치 무슨 나와의 싸움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사느니 그냥 이 디자인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길까?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맨날 이렇게 뺑이 치느니 내가 그냥 이 디자인 팔아버릴까? 막 그런 생각.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계속 갈등을 느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바빠진다.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뤄가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저스티스, 3컵, 5 펜타. 여러분이 이것에 있어서 항상 공정해야 돼요. 근데 어떤 계속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평가나 어떤 절대 가치를 계속 적용시켜서 진행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일인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어떤 일. 근데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놀고 먹다가 이런 어떤 상식선을 무시하게 된다거나 지나치게 된다거나, 내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떤 그 선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경계하라는 게 이제 주의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뺑이치잖아. 내가 되게 힘들어. 내가 이거를 진행하면 내가 진짜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스트레스 푼다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다닐 수 있어. 그러다가 어떤 내가 계속 이렇게 황제처럼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 황제는 자기가 원래 왕이어서 왕위를, 뭐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토를 자기가 쟁탈을 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왕이에요. 자수성가를 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누군가 자기처럼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이룬 것을 뺏어갈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잠을 안 자는 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왕처럼 지금 이 일을 진행하면서 내가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되게 상식을 지켜가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해야 돼서 내가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지.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딸린 식구들도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긴장돼. 망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선이, 여러분이 이런 긴장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푼다고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이 상식선이 무너지게 되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을 경계해라. 그러한 주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뭔가 여러분이 되게 바쁘게 사업을 진행하는 어떠한, 뭐 이게 사업이든 일이든 프로젝트든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나 어떤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떠맡게 된 어떤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엄청 바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성사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이 이룰 어떤 과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의 외부적인 조언, 여러분 내면의 조언. 지금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 Just say yes. yes를 말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되잖아.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계속 이제 또 미뤄서 이 기회를 다음으로 또 늦추지 말고 이제는 그냥 해보라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냥 yes 해라. 그냥 무조건 먹고 가라.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unbound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여있지 말라는 거야. 굳이 이 바운더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지.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성사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레 안 될 거라고, 지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멘트 나온 대로 하면은 기존의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지레 짐작해서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내가 괜히 거기에 벽을 치고 그러지 말고, 어떤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과거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해봐라. 겁먹지 말고 내가 선을 긋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해라. 이러한 조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틀을 만들지 않는 것인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진행을 하면은 무조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이 미리 선그을 필요는 없다. 미리 틀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는 그냥 여러분한테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이거를 풀어내면 이게 여러분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의 커리어든지 여러분의 금전적인 측면이든지 재정적인 측면이든지 현실적인 측면이든지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에서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회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애물단지 같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었지만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있지 말고 풀어내서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여러분 하반기에 과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공과 행운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